안녕하세요. 티끌 모아 지식 컨텐츠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남은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효도는 셀프다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쯤으로 치부하다가 부모가 사후에는 내리사랑이 공평하게 되지 않았다면서 상속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국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운다면 어느 부모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산 분쟁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유의할 점과 지혜롭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속 분쟁은 부모가 남긴 선물을 본인이 처음부터 받아야 할 권리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일어날 때가 허다합니다. 유산을 놓고 자녀들이 분쟁이 늘어나면서 쟁족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형제간에 다툼만 생기니까 부모가 죽기 직전까지는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죽을 무렵에서야 물려주는 노노 상속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서 자녀 몫을 챙겨주려느니보다 쓰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본인 사후에 상속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서 자녀가 의무적으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가족으로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교환 관계로 이전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증여를 하기 이전에 본인의 은퇴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일단 자녀에게 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은퇴 계획부터 확실히 세운 다음에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생전 증여는 사후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녀의 상황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정작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직업을 그만두고 물려받은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전 증여로 인한 금권의 이동은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안일의 주도권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쉽게 주지 않았던 이유와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꼭 증여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증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인 증여 시기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들을 차별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고요.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차별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법과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증여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개시일 전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의 산입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고 오히려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넷째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공동명의보다는 분할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 분산되어서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절세 차원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후일 재산에 대한 형제 간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점, 더구나 대출이나 부대비용 계산 시 업무 처리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조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이른바 효도 계약서인데요. 가령 부동산을 증여하는 대신 용돈을 매달 붙이고 아플 때 병원 치료비를 대고 매달 1회 손자를 데리고 방문해라, 이런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효도계약서는 재산을 물려받고도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 먹튀 부효자를 막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효도계약서가 아니라면 금융권의 유언 대용신탁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유언 대용신탁이란 일정 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에 사후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별도로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금융회사에서 신탁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나눈 다음에 재산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계약을 통해서 자식 등에게 상속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관심을 갖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의 지분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들이 100%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기보다는 아들의 지분은 80%로 하고 대신 부모의 지분 20%를 해서 20% 부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 홀대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일종의 족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부동산 지분가액이 많아지지 않아서 자식의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는 여러모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도움이 되셨죠?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